네,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자, 5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은 펌프 문제네요. 그러면서 위치, 그 다음에 유량, 그 다음에 수두 손실 주어지면서 펌프의 효율 묻고 있습니다. 자, 앞에 50번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효율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에타는 요 동력 L 실제 분의 L 이론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프의 동력 L은 감마 QHL 또는 H 토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H 토탈을 이제 계산을 하실 때 30m 위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H고, 그 다음에 여기 손실수도 수두 손실 4m라고 그랬죠. 그래서 4m를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은 감마 QHL에서 감마 9800 물이니까요. 그 다음에 Q, 이건 유량, 리터 퍼 세컨드니까 이제 미터 3승 퍼 세컨드로 바꾸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H 토탈 34죠? 하시면은 8.33kW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구한 동력은 이거 방금 전에 했죠? 이론상 필요한 동력, 이론값이에요. 이론값. 그리고 펌프는 이론값보다 실제 필요한 일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타 펌프 효율은 L 실제분의 L 이론 10분의 8.33, 그래서 0.833, 83.3%.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5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어렵습니다. 이 유량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좀 어렵고, 아마 평균 속도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식을 유도해 보지 않았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즉, 기사 시험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예요. 일단 해설 강의니까 해설을 드리자면은 최적 유량 Q를 구하는 것인데 0부터 2분의 R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적분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Q는 AV에서 면적 곱하기 속도인데, 만약에 미소유량 DQ로 이제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DA 곱하기 UR, 요 지금 U가 지금 R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은 UR, 요 V 대신에 UR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요 DA를 2πr DR로 썼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듯이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요 반지름에서의 한번 면적을 한번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면적이 이렇게 될 겁니다. R일 때. 근데 이 R일 때는 속도가 다르죠. 속도는 U1-R제곱분의 R제곱입니다. 이전 R에서는 R 다시라 그럴까요? 이전 R 다시라 그랬을 때는 요 R 다시가 되기 때문에 요때는 속도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름 R일 때의 그때 속도를 딱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얇은 고리, 얇은 환 또는 반지 모양 요거의 면적을 구해서 여기서 이제 UR을 곱해서 미소유량 DQ 요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지 모양의 이렇게 환을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미소량 요거를 이제 DR이라고 하고요. 요때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2πr, 여기에 원주죠. 원주 길이 2πr 곱하기 dr 요렇게 해서, 이게 사실 원이지만은, 그러니까 반지 모양이지만 워낙 작기 때문에, 워낙 얇기 때문에 그냥 이 dr, 세로가 dr, 그 다음에 가로가 2πr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의 면적이 위에 이 반지꼬리 모양의 면적과 같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DA가 나오게 됩니다. 요걸 만약에 이제 몰랐다. 그러면 이제 그냥 못 푸는 거고요.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πr, dr로 나타내고 ur을 이제 곱해서 직접 이제 적분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q, 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r까지 해서 2πr, dr 면적, 그 다음에 u 1-r제곱분의 20r제곱, 요거는 속도 해서 요거를 곱한 다음에 2파이
u는 빼고 요거를 적분을 부정적분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쭉 했을 때 32분의 7파이 ur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진짜 옛날에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그대로 이제 갖고 온 건데 사실 틀리라고 된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답을 외운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고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푸는 과정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3번입니다. 자, 피토정확관 문제네요. 피토정확관은 요 공식만 잘 외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트 2g 그다음에 델타 h 로분의 로 제로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위에가 제로든 밑에가 제로든 뭐 크게 뭐 상관이 없어요. 요 안쪽의 값이 이게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로 제로가 더 큰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은 피토정확관 액축에 나오고 공기 속도 측정이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공기가 가벼우니까 요 로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유체의 높이 오타가 있네요. 자, 유체의 높이 차이는 10mm, 델타 H 0.01이겠죠. 그 다음에 공기 밀도, 요 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기의 속도, 요거 물어봤으니까 그냥 V, 바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9.81, 0.01, 그 다음에 비중 1이니까 요 1000,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1 해서 12.67 m/s. 답은 2번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54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려워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암기 문제지 여러분이 뭔가 여기서 개념적으로 푼다든지 이러실 필요는 없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유체의 회전 벡터, 이게 W인 회전 유동에서 와도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오메가로 일정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즉 등속 운동이에요. 이거는 오메가가 어떤 변수나 이런 걸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오메가로 딱 주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숫자를 그냥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뭐 1라디안/세크다 뭐 이렇게 준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 이렇게 풀어놓은 거는 이거는 등속 운동일 때, 등속 회전 유동일 때의 와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자, 일단 와도라는 개념부터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제 볼틱 CD 해서 이제 기호로는 제타로 씁니다. 제타. 그래서 이 제타는 요 위에 거를 면적으로 나누시면 되는데요. 위에 거는 뭐냐면은 R 곱하기 V를 이제 크로스 곱한 겁니다. 원래는 그런 건데 사실 이 제타, 이 와도 구할 때는 그냥 크기로서 표현을 하고요. 등속 원운동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R 값과 여기에 V 벡터 요거를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 V 지금 각속도가 오메가로 일정한 회전 유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속도는 R 오메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안쪽에 있는 게 R 제곱 오메가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예요. R이 아닙니다. 원래 이 원운동이 등속이 아니면은 요 V가 만약에 세타의 함수로 나타나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타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뭐 세타에 대해서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R 세타잖아요. 그래서 R 제곱 세타가 바로 나오게 되고, R 제곱 오메가가 바로 나오게 되고, 이 세타는 이제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2파이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파이 R 제곱과 2파이 R 여기서 이제 딱 날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2 오메가 요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 각속도가 오메가일 때 와도는 2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암기 문제예요. 암기 문제. 사실 시험장 가서 요거를 이제 풀면서 뭔가 이렇게 쿵짝쿵짝 한다는 건 사실 거의 극소수고 간단한 풀이법은 그냥 각속도가 오메가일 때 와도는 2배다. 2 오메가다. 요거를 암기하시면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요 2 오메가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자, 이번 유체역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어요.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사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문제가 아닌가. 풀만한 문제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의 적용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론 시간에 강조했죠. 적용 문제는 그냥 바로 제끼라고 또는 뒤에
끝까지 갔다가 와서 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은 일단 노즐 유동이랑 조금 비슷해요. 노즐 유동이랑 조금 비슷하고 요 안쪽에 이제 기체가 빵빵하게 채워져 있고 여기 좁은 틈새에서 바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체 상수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287 줄 퍼 킬로그램 켈빈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는 쓰지 못하고 이 안쪽에 압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체 상수를 이용해서 따로 이제 뭔가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밀도를 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이 P가 절대 압력입니다. 절대 압력. 자,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는 rho RT 이렇게 해서 이제 밀도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고 베르누이 방정식은 감마분의 P, 2지분의 V제곱, 그 다음에 Z는 C입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문제, 요 P는 rho RT를 통해서 이 rho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P와 T는 항상 절대 압력과 절대 온도를 이용을 해서 풀으셔야 됩니다. 여기 그냥 10kPa 있다고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게이지 압력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P는 rho RT에서 이 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43kg/m 3승이 되죠. 그러면은 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이 감마항 요거를 이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베르누이 방정식에 적용해서 날아가는 걸 보면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에서는 요 속도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로 이렇게 나가니까 속도가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는 기체가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속도는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Z1과 Z2 이 위치 차이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동일선상에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Z1과 Z2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P2는 있냐? 자, P2는 뭐냐면은 대기압이 있어요. PATM. 그러면은 요거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이지압만 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제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 절대 압력을 또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도 사실 대기압력 요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니까. 요게 이제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못 풀거든요. 여기 대기압도 같이 있는 겁니다. 즉 절대 압력을 기준으로 해보세요. 절대 압력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는 게이지 압력과 대기압이 있고 바깥에는 게이지압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대기압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게 진짜 어려워요. 자, 그 다음 감마분의 P2 요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기압만 있고 2지분의 V2 제곱 여기서는 속도가 있죠. 이거 매우 큽니다. 매우 큰 속도로 있기 때문에 이 V2는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개의 항이 남는데 요 감마분의 P2, 감마분의 P1 요거를 따로 묶고 그리고 요거 다 삭제하고 하면은 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공식에서 P1-P2인데 지금 양쪽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대기압이에요. PATM. 그러면은 두 개를 뺐을 때 대기압은 없어지고 P 게이지압 10kPa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마 같은 경우에는 밀도 곱하기 질량으로 이렇게 중력과 속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지 여기서 이제 중력과 속도는 다 날아가고 V2만 딱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솔브를 풀어보시면은 122m/s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물어보는 게 유량입니다. 유량. 그래서 여기 지름을 주어졌죠. 그래서 Q는 AV를 통해서 4분의 파이 0.02의 제곱 곱하기 122 해서 0.0383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의 적용은 어렵다. 그냥 제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6번입니다. 56번은 이거는 이제 파이 정리 문제네요.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A, V, nu, L 가속도 m/s 제곱, 속도는 m/s, 동점성계수 m/s, 길이는 L, 미터. 그래서 이제 독립변수의 개수,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죠. m은 4, 기본 차원수 미터와 세컨드 두 개입니다. 그래서 파이 n-n은 2 해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57번입니다. 경계층, 바운더리 레이어, 이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균일 속도가 크고 점성이 클수록 경계층의 두께는 얇아진다 했는데 균일 속도가 클 때 얇아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유체의 점성이 클수록 경계층의 두께는 얇아진다. 요거는 아닙니다. 두꺼워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평판에서 점성이 크게 되면은 이 경계층의 두께는 오히려 더 두꺼워지겠죠. 점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요 뒤쪽 게 틀렸다. 나머지 경계층 바깥의 흐름은 포텐셜 흐름, 요 자유 흐름 속도, U 인피니티라 그랬죠? 요거 맞고 경계층 내에서는 점성의 영향이 더 크다. 점성의 영향을 받는 게 경계층입니다. 그리고 경계층은 평판 선단으로부터 하류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방금 맞죠? 제가 그렸듯이 이렇게 하류로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상사 문제인데요. 지금 댐이죠, 댐. 댐은 자유표면이 있다, 없다? 있다. 자유표면이 있으면 뭐다? 프루두스, 레이놀즈, 프루두스 상사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바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쭉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루두스 루트 GL분의 V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거는 요 실형의 1분의 2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실형 P, 이거의 길이를 얼마로 두면 되냐면은 25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형 M, 요거의 길이를 어떻게 둔다? 그냥 1로 이렇게 그냥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일 때 25, M일 때 1, 그리고 VP 1, G는 양쪽에 있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산수로 해보시면은 VP는 5m/s,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59번입니다. 자, 59번은 문제가 좀 길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양력을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동력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비행기의 모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양력은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 비행기의 진행 속도는 이쪽이니까 P는 FV라 그랬을 때 이 속도랑 정확하게 90도니까 이거 동력이 0이 아닌가? 왜 0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이라면은 비행기가 그 큰 엔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팅커벨처럼 날아다니겠죠. 자, 사실은 뭐냐면은 양력은 이쪽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양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속도가 V로 갈 때 양력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를 따지고요. 이 양력이 발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행기가 이제 떠 있을 수 있는 총 무게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양력이 100N이 이제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100N만큼 있을 때 뜰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기의 무게가 만약에 뭐 100톤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양력은 뭐 990kN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력이 위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비행기가 이제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어본 문제도 비행에 필요한 동력이잖아요. 비행이 필요한 동력이니까 요 바깥에 뭐 실제 항공기가 여기에 불을 뿜지는 않지만, 우주선인가요? 불을 뿜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필요한 동력, 즉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행기의 속도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항력, 요거를 이쪽으로 힘을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FV를 계산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거 좀 이해가 되나요? 요것만 오해를 안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력 FL은 CL A 2분의 ρV 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력 P는 F 곱하기 V, 힘 곱하기 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속도는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진행 속도가 되겠고요. 요 F는 요 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L A 2분의 ρV 제곱, 그 다음에 속도 V, 요거 이제 쭉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은 1171kW,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60번입니다. 자, 60번은 유동함수 문제인데 지금 R세타, 즉
극좌표계에서 유동함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동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속도 포텐셜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푸시면은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꼴 아니면은 특히 이런 극좌표계에 나오는 거는 좀 안 푸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속도 포텐셜 극좌표계일 때는 UR은 파셜 파이 파셜 R이고요. 그 다음에 U 세타 R분의 1 파셜 파이 파셜 세타입니다. 그리고 극좌표계일 때는 이게 크로스 되는데요. 먼저 UR 같은 경우에는 R분의 1, 그 다음에 파셜 psi 파셜 세타입니다. 요 밑에 세타가 있다 보니까 여기 R이 있고, 그 다음에 U 세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파셜 psi 파셜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을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이제 필요한데, 실제 이제 적용해보고 이제 미분을 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psi가 2r제곱 sin 2세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미분하면은 2가 앞으로 또 나오게 되고 4r제곱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r분의 1을 나눠야겠죠? 4r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이 r을 안 나눠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r을 나눠야 됩니다. U세타는 이제 마이너스 붙이고 R로 편미분합니다. 마이너스 4R 사인 2세타가 되죠. 그리고 파이. 요번에는 이제 파이에 대해서 한번 편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UR은 지금 구했을 때 4R 코사인 2세타니까 요거를 R에 관해서 편적분을 하시면은 2R제곱 코사인 2세타가 나오게 되고 U세타도 이제 R분의 1 파셜 파이 파셜 세타로 해서 요거를 또 편적분을 하시면은 2r제곱 코사인 2세타 플러스 c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속도 포텐셜의 이제 요걸 구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공통인자 플러스 c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같아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좀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r제곱 코사인 2세타 요거는 맞고 이 뒤쪽에 상수 c는 요거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꼴은 이게 맞다 해가지고 이게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못 풉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 기계 재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